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고요. 6개월 전에 서울을 떠나 충남 홍성군으로 귀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귀촌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은 무조건 저렴할 거라고 믿었어요.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뭐든 다 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서울에서 평범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남편하고 둘이서 강남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30년 넘게 그곳에서 살면서 작은 식당도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월세만 70만 원이 나가는 걸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국민연금이 80만 원, 개인연금이 30만 원인데 집에서만 110만 원이 나가니까 생활비는 별도로 또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시골로 가는 게 어때요? 아파트 팔면 2억 정도 나올 텐데 시골에서 집 사고 나머지 돈으로 여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귀촌한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텃밭 가꾸고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뭔가 로맨틱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충남, 충북, 경기도 외곽까지 이곳저곳 알아봤죠. 가격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서울에서는 2억으로 전세도 어려운데 시골에서는 멀쩡한 집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마침 홍성군에 괜찮은 집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인데 8천만 원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되고 뭔가 넉넉해 보였어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시군요. 네, 귀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 어때요? 아, 이 집 정말 좋습니다. 여기 사시면 돈 안 들어요. 시골이니까 다 저렴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섰어요. 돈 안 든다고 하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보러 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마당에서는 채소도 기를 수 있고 이웃집과의 거리도 적당해서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2억의 매매 계약이 성사됐고 8천만 원으로 홍성집을 사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10년은 편하게 살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 준비도 착착 진행됐어요. 필요 없는 가구들은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죠. 남편도 신이 나서 이제 텃밭도 만들고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어요. 홍성으로 이사 오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짐을 다 옮기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항상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고요했어요. 벌레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죠.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마당 정리도 하고 이웃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근처 마트도 가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서울에서 살 때는 집세 빼고 12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집세가 없는데도 150만 원이 나갔어요. 이상하네.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교통비였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은 가야 하고 병원 가려면 30분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엄청 나왔어요. 한 달에 1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교통비가 월 3만 원 정도였는데 5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배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대부분 배송비가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상간 지역 추가 배송비라고 해서 3천 원씩 더 내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뭔가 주문하게 되니까 한 달이면 9만 원 정도 배송비만 나가는 거예요. 음식 배달도 문제였어요. 서울에서는 배달비가 보통 2에서 3천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최소 5천 원이에요. 심지어 채소 주문 금액도 더 높더라고요. 이웃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에서 오셨구나. 여기 처음이시죠? 그때 그 미소가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달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집 근처에 정형외과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여기서는 큰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동네에 작은 의원은 있었지만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결국 천안까지 가야 했어요. 병원비야 어차피 보험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었는데 문제는 교통비였어요. 왕복 2시간 운전하려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주차비도 따로 들어가고. 한 번 병원 다녀오는데 3만 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시간도 하루 종일 잡아먹어요. 서울에서는 30분이면 병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나절이 걸리니까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문화생활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려면 천안이나 대전까지 가야 하고 그러면 교통비, 주차비, 식비까지 합쳐서 한 번에 5만 원은 들어가요. 서울에서는 영화표만 8,000원이면 됐는데 여기서는 그 6배가 들어가는 거죠. 마을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없는 게 참 많아요. 도시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시죠.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뼈 있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달이 되니까 진짜 심각해졌어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난방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4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25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거의 2배가 나온 거예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열 손실이 크고 보일러 효율도 아파트만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시골에는 시골만의 독특한 비용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 회비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2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안 내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마을 행사비, 청소비 뭐 이런 명목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농기구도 사야 하고 씨앗이나 모종도 사야 하고. 텃밭 가꾸면 채소비 절약된다고 생각했는데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호미, 사, 물조리개, 호스 비료까지 사니까 20만 원은 들어갔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여러 군데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야 해요. 당연히 가격도 비싸죠. 예를 들어서 대파 한 단이 서울에서는 1,500원인데 여기서는 2,500원이에요. 시골에서 나는 건데 왜 더 비싸지? 물어보니까 여기서 나는 건 다 도시로 팔려나가고 여기 마트에서 파는 건 다시 도시에서 가져온 거래요. 이상하죠? 시골에서 기른 채소를 도시로 보내고 도시에서 포장한 채소를 다시 시골로 가져와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네 번째 달쯤 되니까 이웃분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여기 살면서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옆집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은 나름의 생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채소는 직접 기르고 연료는 나무를 떼고 생필품은 한 번에 대량으로 사서 보관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귀촌자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모든 걸 사서 써야 하니까 오히려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연히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수가 너 여기서 한 달에 얼마나 들어? 한 160만 원 정도? 나는 서울에서 130만 원인데?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시골로 와서 더 불편하게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완전 속았네. 시골이 저렴한 건 옛날 얘기야. 요즘은 시골도 인프라 갖춰진 곳은 다 비싸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시골과 실제 시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시골이 저렴하려면 정말 깊은 산골이나 섬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한 시골은 이미 다 개발이 되어서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도시보다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불편함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6번째 달이 되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벌써 1,0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5에서 6년 만에 돈이 다 떨어져요.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서울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정말 예상과 달랐네요. 누가 시골이 저렴하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서울 집값은 더 올랐을 테고 전세금도 더 비싸졌을 거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귀촌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골 생활을 좋아하고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도시 생활이 더 편했어요. 모든 게 가까이 있고 선택의 폭도 넓고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하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를 따서 먹을 때의 그 맛은 정말 특별해요. 이웃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도시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골 생활이 저렴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죠. 7번째 달부터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단 장보기를 한 달에 2번만 하기로 했어요. 큰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전략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배송비 무료가 되는 금액까지 모아서 한 번에 주문하는 거죠. 급한 거 아니면 배송비 내면서 사지 않기로 했어요. 텃밭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비는 들어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득이 될 거예요.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정도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도 정기 검진은 미리 예약해서 한 번에 몰아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을 바꾼 거예요. 시골이니까 저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대신 시골만의 장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8번째 달인 지금 생활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서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한 달에 135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이 생활에 적응했어요. 불편한 것들도 나름의 재미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큰 마트에 가는 날을 원정 가는 날이라고 부르면서 하루 나들이처럼 즐기고 있어요. 남편하고 함께 계획 세워서 리스트 만들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웃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농사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상쾌해요. 남편 무릎도 많이 나아졌고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구나.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건강, 여유, 인간관계, 자연과의 교감. 만약 순수하게 돈만 아끼려고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골 생활이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처럼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더욱 그래요. 도시의 편의시설들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 편의를 돈으로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시골 생활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는 게 가장 행복해요. 내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거든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로워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울이 그리워져요. 특히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나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이 생활이 제 삶의 일부가 됐거든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값어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 돈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시골이 무조건 저렴하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 시골은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둘째, 최소 6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으로 생각하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낯설고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져요. 셋째,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시골에서는 혼자 살기 어려워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기본이거든요. 마을 회비 같은 것도 그런 공동체 의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텃밭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섯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세요.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에 적응해야 하거든요. 여섯째, 비상금은 넉넉히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귀촌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는 매일매일이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워요. 계절의 변화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서울에서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텃밭 일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골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기 잘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와 씨름해야겠지만 이제는 방법을 찾았어요. 시골 생활의 노하우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비용을 줄이는 나름의 방법들도 생겼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돈도 충분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도시는 도시 나름의 장점이 있고 시골은 시골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제게는 시골 생활이 맞다는 걸.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귀촌하셨는데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골 생활에는 분명히 배울 점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시골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배움이거든요. 이런 재미는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미 귀촌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분명히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골 생활 생각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